후 무거워라 시장을 봐온 꾸러미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숨을 내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머금은 채 현중이 자신이 들고 온 꾸러미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아버님 힘드셨죠?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죄송해요. 괜히 같이 가시자고 해가지고 아버님만 힘들게 해서 아니라니까. 그러네 오랜만에 시장에를 갔더니 좋았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래 대답을 한 현중이 식탁 의자에 앉으며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컵에 물을 따르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낮에 했던 생각 때문일까? 오늘따라 무거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던 현중이 물을 한가득 채운 컵을 쟁반에 받쳐 들고 다가오는 며느리를 바라보자 굳어있던 얼굴 표정을 바꾸며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드세요 고맙다. 며느리가 내민 물컵을 받아 단숨에 들이킨 현중이 빈 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님 드시고 싶어 하시던 꽃게탕 해드릴게요. 생글거리며 말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짓던 현중이 돌아서려는 며느리의 팔을 잡았다. 내 자신의 팔을 잡은 시아버지가 무언가 할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 주희가 반문하듯 대답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주희의 얼굴에 조금 당황한 표정이 새겨졌다. 아버님, 평소 보이지 않았던 시아버지의 행동에 조금은 당황한 주희가 시아버지를 나지막이 불렀다. 주희야. 네, 넌 나랑 이렇게 지내는 게 행복하니? 그러니. 무슨 뜻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다. 지상한 말씀하실 거라면 대답하지 않을래요. 전 아버님하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말씀드렸는데 왜 또 물으세요? 그냥 듣고 싶어서 그렇다. 다른 뜻으로 물으시는 거 아니시죠? 그래 그렇다면 너무 행복해요. 왜? 이유를 물으시면 대답하지 못해요. 그냥 아버님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아버님한테 좋은 며느리 또 좋은 여자. 마지막 순간에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레 자신의 눈치를 살피는 며느리를 바라보던 현중이 주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주희야? 네. 나 지금 널 괜찮겠니? 시아버지의 말에 주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주희로서는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안 되겠냐? 그러나 그런 당황감은 잠시. 다시금 물어오는 시아버지의 말에 주희의 얼굴이 퍼지며 대답을 대신했다. 한편 그렇게 말했건 안 했건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들 노릇 남편 노릇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치죠. 그렇다면 저 같은 남편을 둔 여자들이 모두 시아버지와 그렇고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군요. 아버님과 아내께서는 조혜호 만약 선생님이 저와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그런 소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술에 취해 아버지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던 순간 자신의 아내와 아버지가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것 같은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두 사람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차라리 제 아내가 다른 놈과 놀아났다면 이렇게 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선생님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전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난 어떡하던 상황을 매끄럽게 끌어가야 했다. 비록 상담을 한 것 말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남자를 외면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흘러가고야 말았다. 두 분께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상담의 내용이 비밀에 붙여지는 탓에 다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선생님의 존재 때문에 두 분은 나름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님께서는 더욱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일에 있어서 선생님의 책임 또한 크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의 몫이 아주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고 자신의 모습으로 두 분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는지를 말입니다. 결국 모든 잘못은 제게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말씀드렸듯이 그건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훈 괜히 이곳을 찾았군요. 차라리 저 혼자 고민하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았군요. 말을 끝내고 무언가 생각에 잠겨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난 처음으로 남자에 대해 연민을 느꼈다.
그동안 두 사람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남자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탓에 막연하게 남자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던 나였지만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가 엮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남자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참 후 말문을 연 남자의 말에 난 조금 놀랬다. 이제까지 난 남자가 외동 아들인 줄만 알고 있었다. 형이 24, 제가 21살이 되던 해에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커다란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도 없었고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대학에도 거뜬히 합격을 하는 등 아버지의 바램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형 때문에 제가 차별 대우를 받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것처럼 한동안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며 비어버린 형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니, 애당초 전 형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형과 저 사이에 존재했던 커다란 넓이만을 확인할 뿐 전 부모님에게 형을 대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남자의 뜻밖의 말을 들으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유가 궁금했다.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그날 형의 옆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운전을 하고 있던 차에 형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사고에서 전 살아남고 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자의 말에서 난 이제껏 나의 머릿속을 뿌옇게 가리고 있던 안개 속에서 하나의 길을 찾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형이 죽고 나서 그 죄책감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책감을 씻는 길은 형을 대신해서 형이 살고자 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 결코 형이 될 수도 형이 살려 했던 삶을 대신 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했고 결국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껏 살아왔던 겁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선생님께 형을 잃은 슬픔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시던가요? 아니요. 하지만 저를 향하는 아버지의 말없는 원망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왜 형을 죽였냐고 원망이라도 했다면 아버지에게 반감을 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는 침묵으로 저를 향해 원망의 눈빛을 보내시기만 했으니까요.